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자, 최근에 리가켄바이오가 기술 수출에 한 번 더 성공을 하면서 선급금, 계약금만 1조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과거에 바이오제약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해서 성급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별로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받아왔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리가켄바이오는 1조 원 정도를 성급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ADC를 향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ADC가 앞으로 어떠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리가켄바이오가 수출한 그런 약품 혹은 치료제를 보면 LCB97이라고 해서 사실 리가켄바이오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전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 일본 제약사가 레가켄바이오의 그런 약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을 인해서 많은 돈을 벌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1조를 주고 성급금을 1조를 주고 기술을 사온다. 이건 그만큼 리가켄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ADC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폭이 매우 작아요.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의 지분을 25% 정도 매수를 인수를 해온다고 시장 뜨자마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20%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리온은 이미 리가켄바이오를 통해서 약 5천억 정도, 2배 정도의 수익을 땡기고 있어요. 평가액이지만 약 5천억 이상의 수익을 땡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인수하기 전 주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리가켄바이오 인수를 통해서 오리온의 재무가 망가질 거다. 오리온의 돈을 벌면 뭐하냐? 리가켄바이오에 전부 다 쓰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 우려가 끼면서 주가가 급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가켄바이오가 아니죠. 이제는 적자를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술 수출을 통해서 혹은 로열티 수익을 통해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의 돈을 수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익만 하더라도 벌써 5천억 가량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 정도의 주가까지는 충분히 오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량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돌고 있지 않아요. 주도 섹터, 대장주가 아니면 수급이 전혀 들어올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현재 기술 수출만 해서 2조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고 리가켄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지금 보시면 대략 한 4조, 네, 4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오리온 쪽에서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그 지분 인수만 본다면 25.5%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평가 차익만 하더라도 5천억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이슈 외에는 수급적인 이유 외에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는 지금 정도의 주가 흐름이다. 어느 정도의 기회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가켄바이오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던가 파이프라인을 이제 기술출을 한다거나 혹은 그에 따른 로열티 수익을 거머쥐게 될 때에는 지금 정도의 주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증시에서 바이오 제약의 대상 섹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을 분석해 드릴 때에도 지금 보시면 코오롱 티슈진을 이날 분석해 드렸죠. 이제 보시면 이날 분석해 드리면서도 사실 이 바이오 제약의 대상 섹터가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이 앞으로도 대상 섹터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수급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 더 유입이 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있는 기업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외에도 먼 미래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어제 전날에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 12% 정도의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 수출 혹은 ADC 쪽에서 혁신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해외 ADC 기업들 보면 최소 10배 이상은 죄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리가켄바이오는 그에 반해서 5배조차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차세대 항암제로서의 역할을 ADC 쪽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이미 눈치를 채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ADC의 플랫폼을 전인상 단계에 있는 것들을 기술 수출로 선급금으로만 1조 원 이상의 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치를 본다면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 리가켄 바이오의 인수를 통해서 사실 손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익,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그 전과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대상 섹터가 아니면 수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 현재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도의 그런 소외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회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리가켄 바이오를 향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의 단계 혹은 믿음의 단계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뭐 K푸드, K스낵, 뭐 K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본격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딱 2개 기업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삼양식품, 두 번째 기업이 바로 오리온입니다. 그 외에는 해외 물량을 많이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해외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안 나옵니다. 근데 삼양식품과 오리온만이 2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해외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면 할수록 결국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영업 레벨이 쌓일 수 있는 기업들이 2개 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양식품과 오리온밖에 없는데 삼양식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미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외 구간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인수를 통해서 재무가 망가질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두 번째로는 사실 삼양식품은 미국이라던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 완전히 새로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서 오리온은 예전부터 잘해왔던 기업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시장에 봤을 때는 조금은 식상하다, 심심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실적 같은 경우 보시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중국 시장에 지금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에서 성장이 나오지 않는 한 오리온의 성장도 없다라는 판단에 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에 반해서 중국이 만약에 바닥을 잡았다면은 중국의 내수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다면 중국의 강력한 부양 정책을 통해서 내수가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오리온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이런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도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이미 올해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40% 이상의 성장을 보였어요. 올해 2분기에도 중국에서만 40% 이상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치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너무나도 처참한 수준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 오리온 같은 경우도 PR이 10이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 그 과거에 받았던 PER 15, 뭐 13, 12 이 정도 받았던 PR 정도로만 회복이 된다면 혹은 리가켄바이오 인수를 통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커지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오리온 제품들이 품절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초코송이와 그리고 꼬북칩 이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나머지 국가 대부분에서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쪽에서는 파이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삭한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설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인도 시장이라던가 베트남 시장, 미국 시장을 위한 증설을 완료한 상태이고 미국 시장에 현지 공장을 지을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오리온 측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4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경우에는 현지 공장을 짓겠다라고 밝혔었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증시 추세, 흐름을 보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으면 엄청난 호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현지 공장 짓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농심이라던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한 호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400억 이상의 매출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에 찍힐 것입니다. 찍힌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현지 공장을 세운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시킨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은 리가켄 바이오 인수 혹은 미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역시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정도의 PR은 10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지금부터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PBR 밴드, PR 밴드 전부 다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서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리가켄바이오 인수를 통해서 재무가 망가질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과 다르게 리가켄바이오가 실질적으로는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
수년 후 대략 한 5년 정도 지나면 수천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된다는 점에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온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인수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